한 백만장자의 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가정부를 모욕하다가 그녀와 함께 갇히고 말았다. 한 월요일 아침은 도시에서 가장 비싼 콘도미니엄인 임페리움 빌딩에서 다른 모든 날과 마찬가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날 평범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삶의 교훈이 버릇없는 소년과 겸손한 여성의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겨우 10살이었지만 삶에서 아무것도 위해 싸울 필요가 없었던 사람의 오만함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분야의 억만장자 사업가인 로드리고 멘데스의 아들인 이 소년은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믿지 않았겠습니까? 태어난 이후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은 마치 마술처럼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사는 아파트는 건물 45층 전체를 차지하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700mm의 순수한 호화로움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베트카 모양의 침대와 영화, 스크린으로 변하는 벽 전체로 완성된 자신만의 배트맨 테마 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연봉보다 더 비싼 명품 옷들로 가득 찬 많은 집의 거실보다 더 큰 옷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의 오만함을 가장 부채질한 것은 콘도미니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경비원은 항상 과도한 경의를 표하며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가브리엘. 미래의 사업가님은 오늘 어떠세요? 건물 관리인은 그와 대화하기 위해 하던 모든 일을 멈추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공한 성인 거주자들까지도 멘데스 가족의 중요성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브리엘은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처럼 중요한 사람들과 그저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 중에는 로사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로사 실바는 52세로 멘데스 가문에서 거의 5년 동안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삶의 어려움과 햇빛에 그을린 작은 체구의 갈색 피부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굳은 살 박힌 손은 많은 노동의 이야기를 말해주었고 항상 친절한 그녀의 눈은 가브리엘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걱정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도시 외곽에 있는 그녀의 작은 집에서 일어나 3개의 다른 교통수단을 갈아타고 정확히 6시에 임페리움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월급은 남편이 8년 전에 그녀를 떠난 이후로 혼자 키우는 새 아이들을 부양하기에 빠듯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사는 어려움이 그녀의 일에 대한 헌신이나 더 나은 날에 대한 믿음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에게 로사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곳에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식사를 준비했지만 그는 그녀를 실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TV나 소파처럼 유용하지만 실제 중요성은 없는 집에 있는 또 다른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그 특정 월요일 아침, 가브리엘은 특히 짜증이 난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날 중요한 사업 회의가 있었고 점심 식사 후 사무실에 동행하기 위해 그가 적절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미래의 사업가는 기업 환경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로드리고는 항상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가브리엘은 이미 맞춤 제작된 검은색 정장, 빳빳한 흰색 셔츠, 그리고 이탈리아산 실크 넥타이로 완벽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진짜 가죽 신발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그는 백만장자 임원의 완벽한 축소판이었고 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브리엘이 정장 입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넥타이는 그를 불편하게 했고 재킷은 더웠으며 그는 캐주얼한 옷을 100배 더 선호했지만 아버지의 말에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짜증을 키우면서 불편함을 참았습니다. 로사는 그가 말쑥하게 차려입고 문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을 때 거실 정리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가브리엘, 정말 멋져 보이네요. 그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똑같아요. 가브리엘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와 대화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로사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다림질된 남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그녀가 직접 작은 꽃을 수놓은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소박한 유니폼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집에서 가져온 섬세한 손길이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세요? 그녀는 항상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한테 말 거는 것을 그만두세요. 가브리엘은 무표정하게 대답하며 참을성 없게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에게 잡담이나 하라고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로사는 그 소년의 무례함에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몇 분 후 가브리엘은 아파트에서 나와 짜증스럽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차고로 내려가서 아버지가 준비될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하고 그를 기다리는 지루한 회의 전에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가브리엘은 청소용품과 점심 도시락이 든 가방을 들고 있는 로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분실된 물품을 찾기 위해 내려갔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물었습니다. 젊은 가브리엘 창고에서 청소용품을 더 가져와야 해요. 어머니께서 여행 중에 전화하셔서 돌아오실 때 모든 것을 반짝이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가브리엘은 눈을 굴리고 엘리베이터에 타서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사는 정중하게 지하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가브리엘은 그 익숙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그 대비는 극명했습니다. 그는 디자이너 정장을 우아하게 차려입고 멘데스 가족의 힘과 돈을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소박한 남색 유니폼과 하얀 앞치마를 입고 청소용품과 찌그러진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차이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 보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불편한 정장에도 불구하고 그 옷 안에서 자신이 강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누구인지 또는 적어도 그가 누구라고 믿었는지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갑옷을 입는 것과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가브리엘은 로사가 직접적으로 그를 쳐다보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방과 도시락을 꽉 쥐고 반대쪽 구석에 서 있었고 마치 그 공간에서 가능한 한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불편한 옷에 지루하고 짜증이 난 가브리엘은 약간의 재미를 위해 완벽한 시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가정부에게 그녀의 위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상기시켜주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장은 그를 더 어른스럽고 더 강력하게 느끼게 했고 그는 그 권위를 행사하고 싶었습니다. 이 뉴지바스 가브리엘은 로사의 소박한 외모의 모든 세부 사항을 훑어보며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은 그가 가능한 한 최악의 방식으로 침묵을 깨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불과 몇 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스잔하여 로사 아주머니. 그는 가짜로 친근한 대화 톤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가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로사가 눈을 들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거의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렇게 할 때면 보통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불평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젊은 가브리엘?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의심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가브리엘은 입가에 사악한 미소를 띠고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보세요, 저는 수입 정장, 실크 넥타이를 차려입고 아버지와 함께 사업회의에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는요? 그는 극적인 멈춤을 만들고 로사의 남색 유니폼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그 가정부 옷을 입고 청소용품과 찌그러진 도시락을 들고 서 계시네요. 로사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 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브리엘이 단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세요? 가브리엘은 로사의 커져가는 불편함을 분명히 즐기면서 계속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항상 청소용품 냄새가 나요. 항상요. 마치 그 냄새가 아주머니한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로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학제품 냄새가 샤워를 한 후에도 그녀의 옷과 피부에 배어드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직업에 피할 수 없는 흔적이었고 그녀의 상태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좀 짜증나겠죠? 가브리엘은 걱정하는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집에 가면 아이들도 그 냄새를 맡을 거예요. 친구들이 놀러 올 때 아이들이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그 말들은 로사에게 주먹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16세 미구엘, 14세 아나, 11세 페드로, 그녀의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녀를 부끄러워할까요? 그녀가 짊어진 일 냄새가
친구들 앞에서 그들을 곤란하게 할까요? 엘리베이터는 계속해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고 가브리엘은 자신의 말이 완벽하게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로사는 구석에서 더욱 움츠러들었고 그녀의 손가락이 하얗게 될 정도로 도시락을 꽉 쥐었습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가브리엘은 낮게 웃었습니다. 제 정장값은 아주머니가 6개월 동안 버는 돈보다 더 비싸요. 게다가 제가 가진 가장 비싼 것도 아니에요. 옷장에 정장이 16벌이나 있어요. 몇 개는 아직 입지도 않았어요. 로사는 침을 삼켰습니다. 6개월치 월급. 그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그것은 반년 동안 집세를 내거나 가족의 식량을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돈이 될 것입니다. 아주머니한테는 이상하겠죠. 가브리엘은 계산된 잔인함으로 계속했습니다. 넥타이 하나가 아주머니가 일주일 동안 버는 돈보다 더 비싼 집에서 일하는 게 말이에요. 이 넥타이처럼요. 그는 검은 실크 넥타이를 만졌습니다. 800히을 들었어요. 넥타이 하나만 로사 아주머니 800헤알이요. 로사의 눈은 그녀가 흘리지 않으려 애쓰는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800헤알은 그녀가 한 달에 받는 돈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녀는 새 아이들의 학용품을 살 수 있고 새 옷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은요? 가브리엘은 그녀의 손에 들린 알루미늄 용기를 가리켰습니다. 쌀콩 그리고 작은 고기 조각이겠죠? 항상 똑같아요. 항상 이런 소박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슬픈 일일 거예요. 로사는 도시락의 내용물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쌀콩 그리고 일요일에 남은 작은 닭고기 조각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절약하기 위해 음식을 조금만 싸서 아이들이 집에서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으로 뭘 먹을지 아세요? 가브리엘은 수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쇼핑몰에 있는 일본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그곳의 접시 하나는 200헤알이에요. 나와뼈실 로사 아주머니, 접시 하나만요. 엘리베이터는 20층에 도착해서 계속 내려갔습니다. 로사는 그 질식할 것 같은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빨리 1층에 도착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가브리엘은 이제 더 명백한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떻게 매일 일어나서 남의 집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고 바닥을 걸레질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얼굴에 미소를 띠고 여기에 올 수 있을까요? 가브리엘은 잠시 멈추고 로사의 붉어진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머니라면 부끄러움에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자기 직업을 설명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는 부자들의 집을 청소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로사는 모든 단어가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소박하더라도 그녀는 자신이 정직하고 멘데스 가족을 잘 돌보며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의 말은 모든 것을 하찮고 굴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저와 제 가족이 더럽힌 것을 하루 종일 청소할 거라고 생각해요. 가브리엘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아주머니는 나중에 가서 청소하죠. 아주머니는 거의 우리의 더러운 것을 청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침층이 지나갔습니다. 로사는 그 고문이 끝나기를 바라며 숫자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가브리엘은 마치 중요한 것을 기억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아주머니의 아이들도 아마 결국 아주머니처럼 일하게 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남고 부자는 부자가 되죠. 그게 삶의 법칙이에요. 이 말들이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로사는 아이들이 더 나은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미겔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간호사가 되는 것을 꿈꿨고 페드로는 반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아주머니의 아이들은 자라서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예요. 가브리엘은 가차없이 계속했습니다. 작게 태어났을 때 크게 꿈꾸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요. 로사는 마침내 눈을 들어 가브리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그 눈에서 전에 본 적 없는 깊은 슬픔을 보았고 거의 불편함을 느꼈지만 빠르게 후회의 감정을 떨쳐버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로사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요. 가브리엘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아주머니에게
이 세상에서 아주머니의 위치를 상기시켜 줘야 해요. 엘리베이터는 3층을 지나갔습니다. 거의 1층에 다다랐지만 가브리엘은 그의 잔인함을 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로사 아주머니. 엘리베이터가 2층을 지날 때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한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로사는 눈에 맺힌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맞아요. 감사해야 해요. 가브리엘은 오만하게 재킷을 고쳐 입으며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족 덕분에 아주머니가 일자리를 얻었으니까요. 우리가 없었다면 아주머니는 길거리에 있었을 거고 궁핍했을 거예요. 아주머니의 월급을 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도 우리예요. 로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그 일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무례하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가브리엘은 재촉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건가요? 예인은 어디 갔어요? 저는 이 일자리에 감사해요. 젊은 가브리엘. 로사는 간신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안 들렸어요. 가브리엘은 연극적인 몸짓으로 손을 귀에 댔습니다. 더 크게 말해보세요. 저는 이 일자리에 감사해요. 로사는 굴욕감을 느끼며 조금 더 크게 반복했습니다. 좋아요. 어렵지 않았죠. 가브리엘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아주머니 같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1층과 지하층 사이에 있을 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계가 고장 난 것처럼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몇 초 동안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완전히 멈췄습니다. 불이 2번 깜빡이다 꺼졌고 희미하고 노란 비상등만 켜져 작은 공간을 으스스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만하게 벽에 기대어 서 있던 가브리엘은 흔들림의 균형을 잃고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즉시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익숙했던 로사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 같아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은 1층 버튼을 여러 번 누르고 다른 모든 버튼도 눌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이제 목소리에 명백한 긴장감을 띠고 물었습니다. 가끔 그래요. 로사가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기계예요, 젊은 가브리엘. 기계는 고장 나기 마련이죠. 가브리엘은 그의 최고급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았습니다. 신호가 전혀 없었습니다. 인터넷이 안 돼요. 신호가 없어요. 그는 마치 그것이 어떤 것을 해결할 것처럼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로사는 가브리엘의 태도에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몇 초 전만 해도 그는 그녀를 모욕했던 자신감 있고 잔인한 소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절망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주먹으로 엘리베이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없어요? 여기 사람이 갇혔어요. 그는 소리쳤습니다. 누구 없어요? 그는 더 세게 그리고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소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려 퍼졌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로사에게 마법의 답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마 근처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로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15층에 레저 공간이 있어요. 보통 이 시간대에는 사람이 없어요. 가브리엘은 이번에는 더 절망적으로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로사는 계속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벽에 기대었습니다. 그녀는 청소용품 가방을 옆에 두고 도시락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앉아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젊은 가브리엘, 로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절망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누군가 엘리베이터가 멈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기술자들을 부를 거예요. 그런 일은 시간이 걸려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나아요. 에너지를 절약하라고요? 가브리엘은 마치 로사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반복했습니다. 아주머니 미쳤어요. 우리가 여기 갇혔다고요. 갇혔다? 갇혔다는 단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려 퍼졌고 가브리엘에게는 배에 주먹을 맞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는 아버지의 돈으로 즉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엘리베이터의 작은 공간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기 시작했고 세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한때 그를 강력하게 느끼게 했던 정장이 이제는 그를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넥타이가 스스로 목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더워요. 그는 중얼거리며 넥타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정상이에요. 로사가 말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은 더 빨리 더워져요. 특히 두 사람이 있으면요. 가브리엘은 짜증스럽게 로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그렇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마치 어려운 상황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이해 못해요. 그는 외쳤습니다. 저는 여기에 갇힐 수 없어요.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화내실 거예요. 로사는 잠시 동안 그를 지켜본 후 말했습니다. 젊은 가브리엘, 더우시면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하셔도 돼요. 여기는 누구에게도 인상을 줄 필요가 없어요. 로사의 그 말은 가브리엘에게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 그것이 바로 그가 그 옷을 입고 하려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요성을 보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 갇히자 갑자기 그 비싼 옷은 불편하기만 한 천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브리엘은 재킷을 거칠게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런 다음 넥타이를 느슨하게 했지만 완전히 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는 로세게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되풀이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가브리엘은 그의 사회적 지위, 그의 돈 그리고 그의 오만함이 아무 소용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로사와 같은 같은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전 그가 모욕했던 로사는 그곳에서 상황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유일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여러분의 이름과 시청하고 있는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엘리베이터가 멈춘 지 15분이 지났고 가브리엘은 점점 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짜증으로 시작했던 감정은 빠르게 실제 공포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 보셨어요? 가브리엘은 로사가 휴대폰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5번째로 물었습니다. 젊은 가브리엘, 저는 전화기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로사는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가 있어도 여기는 어차피 신호가 없어요. 가브리엘은 그의 비싼 아이폰을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 모든 기술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문제나 필요든지 화면을 몇 번만 터치하면 누군가 그를 위해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고 계실 거예요. 가브리엘은 대화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채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서 저를 찾으라고 하실 거예요. 로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많고 해결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아마도 가브리엘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지연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전화 통화 중일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이번에는 두 주먹으로 문을 더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와주세요.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우리가 갇혔어요. 그는 목소리가 쉴 때까지 소리쳤습니다. 그 외침의 메아리는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이 말을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문에 기댔습니다. 처음으로 로사는 소년의 눈에서 전에 본 적이 없는 무언가, 즉 진정한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가브리엘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아무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요? 누군가 알아차릴 거예요. 로사가 말했습니다. 분명히요. 항상 알아차려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항상 알아차려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가브리엘은 그녀에게로 돌아섰고 엘리베이터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로사는 대답하기 전에 몇 초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나쁜 상황을 겪어봤으니까요. 젊은 가브리엘. 훨씬 더 나쁜 상황이요. 가브리엘은 이리저리 걷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호기심으로 로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말할 이야기가 있는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더 나쁜 상황이요? 그는 거의 무심코 물었습니다. 로사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특히 고용주들과는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소년의 진정한 절망을 보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약간 나누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한 번은 그녀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저와 제 새아이는 사흘 동안 전기, 물 그리고 거의 음식도 없이 지냈어요. 저는 이전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청구서를 낼 돈이 없었죠. 가브리엘은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사흘 동안 전기와 물이 없었다. 그는 그것이 어떤 것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막내 아들인 페드로는 그때 겨우 5살이었어요. 그는 냉장고가 왜 작동하지 않는지, 왜 샤워를 할 수 없는지 물었고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로사는 그 끔찍한 날들을 회상하며 잠시 멈췄습니다. 둘째 날, 우리 넷이 먹을 거라고는 크림 크래커 한 봉지밖에 없었어요.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도록 작은 조각으로 나누었어요. 가브리엘은 배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불편함의 느낌이었고 마치 로사의 말이 그의 의식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많이 기도했어요. 로사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저는 한 가족의 집에서 임시 일자리를 얻었어요. 그들은 성음을 주었고 저는 음식을 사고 적어도 전기 요금이라도 낼 수 있었죠. 가브리엘은 그런 상황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상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흘 동안 작은 비스킷 조각을 먹고 사흘 동안 어둠 속에서 사흘 동안 샤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에 5초가 걸리면 불평했던 그에게는 그것이 참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는 물었습니다. 도와줬어요. 로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콘세이상 아주머니, 저희와 마찬가지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진 것을 나누었던 이웃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임시 일자리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가브리엘은 몇 분 동안 침묵하며 그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 그는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계속 멈춰 있었고 가브리엘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닫힌 공간에서 더워지기 시작한 열기 때문만 아니라 그의 가슴에서 커져가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요? 그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로사는 친절하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절망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젊은 가브리엘. 에너지만 낭비하고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들어요. 상황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나아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브리엘은 외쳤습니다. 우리는 갇혔어요. 나갈 방법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알릴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로사는 침착하게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그녀가 중국어로 말한 것처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그는 그의 삶에서 어떤 것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는 즉시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가 어딘가로 가야 할 때 항상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배고플 때 누군가에게 준비하거나 사고 싶어 하는 것을 부탁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법을 몰라요. 가브리엘은 그가 더 잘 생각하기도 전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인정했습니다. 로사는 그가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동정심도 아니었고 판단도 아니었으며 이해와 같은 무언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배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처음으로 엘리베이터의 다른 쪽, 로사에게서 멀리 떨어진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는 등을 벽에 기대고 무릎을 감쌌습니다. 그 자세로 헝클어진 머리와 쭈글쭈글한 셔츠를 입은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대로 보였습니다. 10살 된 겁에 질린 소년. 이렇게 느끼는 게 싫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요? 통제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느낌이요. 로사는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정말 나쁜 느낌이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삶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도록 이런 상황에 우리를 놓아요. 가브리엘은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해요? 로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건 젊은 가브리엘 스스로 알아내야 해요. 30분이 지났고 엘리베이터 안의 열기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가브리엘은 넥타이를 완전히 벗고 셔츠의 첫 두 단추를 풀었습니다. 한때 힘의 상징이었던 그의 비싼 옷은 이제 땀에 젖은 몸에 달라붙는 불편한 천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면에 로사는 상황에 완벽하게 적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흰 앞치마를 벗어 가방 옆에 조심스럽게 접어두었습니다. 그녀의 남색 유니폼은 여전히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고 그녀는 긴장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가브리엘은 로사의 평온함을 관찰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땀도 안 흘리고 긴장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잖아요. 가브리엘은 모호하게 몸짓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거의 미쳐가는데 아주머니는 대기실에 있는 것 같아요. 로사는 낮게 웃었습니다. 가브리엘이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즐겁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젊은 가브리엘, 저는 40득의 태양 아래서 일해봤고 선풍기 없는 집도 청소해봤고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숯다리미로 옷도 다려봤어요. 이 정도 열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브리엘은 40도 아래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상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느꼈던 가장 더웠던 것은 그의 방 에어컨이 한번 고장났을 때였고 심지어 그때도 그의 아버지는 2시간도 안 돼서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숯다리미요? 그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숯불로 드는 오래된 다리미예요. 아주 무겁죠. 로사는 설명했습니다. 제 할머니가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용돈을 벌기 위해 가끔 할머니가 옷 다리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어릴 때부터 일했어요? 가브리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8살 때부터요. 로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무거운 일은 아니었죠. 엄마가 학교 앞에서 사탕 파는 것을 도와드렸고 팔기 위해 깡통을 모으는 것 같은 일들이었어요. 가브리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8살 때 그는 어떤 비디오 게임을 생일 선물로 받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돕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했어요? 그는 물었습니다. 로사는 부드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직장에서 심장마비로요. 어머니는 네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셨죠. 저 2명의 오빠, 그리고 여동생 하나요. 모두가 어떻게든 도와야 했어요. 가브리엘은 가슴에 이상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7살의 아버지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상상했습니다. 로드리고가 엄격하고 때로는 멀리 있지만 가브리엘은 그 없이 사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마유 힘들었나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로사는 인정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요. 어머니는 몰래 우셨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지만 아이들은 모든 것을 알잖아요. 가브리엘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를 가장 감동시켰던 게 뭔지 아세요? 로사는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도왔는지 보는 것이었어요. 우리 이웃인 마리아 아주머니는 항상 여분의 음식을 가져오셨어요. 빵집 아저씨인 조아킴은 돈이 없을 때 빵을 외상으로 가져가게 해줬어요. 학교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 중고 학용품을 구해주셨어요. 가브리엘은 자신의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에 매료되어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로사는 계속했습니다. 아무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가진 것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진정한 부는 사람들의 친절함에 있다는 것을 배웠죠. 이 문장은 가브리엘에게 이상한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친절함의 부. 그에게 부는 항상 돈, 값비싼 물건, 힘이었습니다. 그는 부를 살 수 없는 무언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브리엘이 물었습니다. 오빠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얻었어요. 한 명은 정비사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공장에서 일해요. 제 여동생은 어릴 때 결혼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골에 살고 있어요. 로사는 말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든 잘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가브리엘은 로사가 그녀의 가족에 대해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사업가도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차나 큰 집이 없었지만 로사는 그들을 영웅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 왜 다시 결혼하지 않았어요? 가브리엘은 물었고 즉시 그 질문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무례했다고 생각했지만 로사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 생각은 해봤어요.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웠죠. 키워야 할 3명의 어린아이들이 있었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었어요. 데이트할 시간도 에너지도 없었죠. 로사는 잠시 멈추고
무심코 도시락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솔직히 한번 버림받고 나니 다른 남자를 믿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도 떠나면 어쩌지? 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면 어쩌지? 가브리엘은 어른들이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어른들은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그는 물었습니다. 로사는 웃었습니다. 새아이와 함께라면 외로울 틈도 없어요. 젊은 가브리엘. 제대로 숨 쉴 시간도 없었어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결코 진정으로 혼자라고 느끼지 않아요. 믿음이요? 가브리엘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물론 믿죠. 로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날 힘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누가 붐비는 세계의 교통수단을 참을 인내심을 주시죠? 누가 제가 월급을 달 말까지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시죠?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일상의 실용적인 일들을 돕는 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가끔 교회에 갔지만 주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 갔으며 그것은 그들이 정말로 믿는 것보다는 사회적 의무에 가까웠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는 물었습니다. 매일요? 로사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한 보호, 온 가족의 건강, 일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항상 일자리, 식탁에 음식, 잠잘 곳이 있음에 감사해요. 가브리엘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로사는 그가 당연하다고, 보장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감사했습니다. 음식, 집, 그에게 이것들은 그가 숨 쉬는 공기처럼 그냥 존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화낸 적도 있어요? 가브리엘은 갑자기 물었습니다. 로사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떠났을 때 우리가 전기와 음식 없이 지냈던 그 날들, 미구엘이 아팠을 때 제가 약값이 없었을 때요. 화냈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요. 로사는 웃었습니다. 화내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속으로는 그분이 저를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가브리엘은 그녀를 처음 보는 것처럼 로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남색 유니폼과 굳은 살 박힌 손을 가진 그 단순한 여성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오는 힘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몇 분 동안 침묵하며 로사가 말한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는 그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온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는 그 여성의 힘과 경험에 비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작은지 깨달았습니다. 로사 아주머니, 그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젊은 가브리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로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10살짜리 소년에게서 나온 매우 심오한 질문이었습니다. 많았어요.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직후에는 매일 아침 난 해낼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렸고 청구서는 쌓여갔고 돈은 항상 부족했죠. 가브리엘은 흥미를 보이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무엇이 계속하게 만들었어요? 로사는 옆에 있는 도시락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이요, 제 아이들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는 오직 저에게만 의존하는 그 새 얼굴을 바라봤어요. 미겔은 아빠가 왜 집에 돌아오지 않는지 물었고, 아나는 배고파서 울었고, 페드로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녀는 기억을 떠올리며 잠시 멈췄고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내가 포기하면 누가 이 아이들을 돌봐주지? 누가 사랑과 음식, 교육을 주지? 그래서 저는 깊은 숨을 쉬고 계속 나아갔어요. 가브리엘은 그 상황에 처한 자신을 상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의존하고 그들이 살기 위해 그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의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때요? 그는 정말로 로사의 가족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것을 깨닫고 물었습니다. 로사의 얼굴은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아, 젊은 가브리엘, 그들은 제 자랑이에요. 16살인 미구엘은 반에서 가장 똑똑해요. 오후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아침에는 공부해요. 공대에 가고 싶어 해요. 가브리엘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16살인데 벌써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책임을 지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나는 14살이고 간호사가 되는 것을 꿈꿔요. 제가 없을 때 오빠들을 돌봐줘요. 아픈 이웃들을 도와줘요. 할머니처럼 큰 마음을 가졌어요. 로사는 모성애적인 자부심으로 눈을 빛내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11살인 페드로는 예술가예요.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돈이 조금 남을 때마다 제가 그를 위해 색연필을 사줘요. 그의 그림이 우리 집 전체를 장식해요. 가브리엘은 그를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로사는 그가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본 것보다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은 그가 가진 기회의 절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주머니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알아요? 가브리엘이 물었습니다. 물론 알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정직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저는 항상 그들에게 품위 있게 행해진 일에는 작은 일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가브리엘은 엘리베이터 여행 초반에 로사에게 했던 말을 생각했습니다. 부자들의 집을 청소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창피할지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로사가 자신의 일에 대해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는 자신의 말들이 부끄러웠습니다. 로사 아주머니, 그는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아까 했던 말에 상처받았어요. 로사는 친절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슬펐어요, 젊은 가브리엘. 거짓말은 안 할게요. 하지만 화나지는 않았어요. 왜 화나지 않았어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정말 잔인했어요. 로사는 부드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젊은 가브리엘, 당신이 주변에서 들은 것을 되풀이하는 아이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주변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흡수하죠. 그리고 당신은 돈이 더 많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느끼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가브리엘은 침묵하며 그 말들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한 일을 옳게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네, 옳게 만들지는 않아요. 로사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아요. 단지 당신을 삶에 대해 배울 것이 아직 많은 사람으로 만들 뿐이죠. 가브리엘은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소리치거나 벌을 주거나 다시 굴욕감을 주지 않고 그의 행동에 대해 그에게 맞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아이들은 아주머니를 어떻게 봐요? 그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로사는 자부심으로 웃었습니다. 전사로요. 그들은 제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미구엘이 항상 말해요. 아나는 커서 저처럼 근면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요. 페드로는요? 페드로는 언젠가 우리 가족을 그렸는데 저를 슈퍼히어로 망토를 두른 모습으로 그렸어요. 가브리엘은 그 그림을 상상했고 그가 식별할 수 없는 무언가의 찌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질투였을까요? 감탄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제 부모님은 저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는 낮게 인정했습니다. 로사는 주에 깊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브리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훌륭한 사업가가 될 것이고 그의 제국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제가 잘생기고 똑똑하며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로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칭찬을 듣는 것은 기분이 좋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정말로 안다고 느끼세요? 로사는 부드럽게 밀어붙였습니다. 가브리엘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지만 로사가 묻자 답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아니요. 그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되기를 바라는 가브리엘을 아는 것 같아요. 진짜 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로사는 자신이 그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럼 진짜 당신은 누구인가요, 젊은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생각하기 시작할 좋은 때일지도 모르겠네요. 로사는 다정하게 제안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자신이 1시간 전 그가 모욕했던 사람과 그의 삶에서 가장 깊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의 삶에서 그 어떤 어른보다 더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로사 아주머니,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말에 대해 정말 죄송해요. 아주머니는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로사는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사과해 주어서 고마워요, 젊은 가브리엘.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좋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가브리엘은 마침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의 눈물이었지만 또한 새로운 무언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정직해진 것에 대한 일종의 안도감이었습니다. 아주머니에 대해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뭔지 아세요? 가브리엘은 셔츠 소매로 얼굴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뭐예요? 아주머니는 제가 가진 것에 비해 가진 것이 너무 적은데 정말로 행복해 보여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로사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가브리엘,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아는 데서 와요. 저에게는 저를 사랑하는 3명의 멋진 아이들이 있어요. 일할 건강도 있고요. 잠을 잘 지붕도 있어요. 저에게 그것이 부예요. 가브리엘은 그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수백 개의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그중 어느 하나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했던 마지막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로사는 계속했습니다. 진정한 분은 깨끗한 양심으로 잠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았고 모두를 존경심으로 대했고 할 수 있을 때마다 선을 행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 말들은 가브리엘에게 배에 주먹을 맞은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그가 그날 다른 사람을 잘 대했다고 생각하며 잠들었던 마지막은 언제였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을 더 기분 좋게 만든 마지막은 언제였습니까? 더 나쁘게 만든 것 말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로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갇힌 가브리엘은 아마도 갇힌 것이 그가 누구라고 생각했는지에서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 그가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갇힌 지 거의 1시간이 반이 지났고 엘리베이터 안의 열기는 거의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정장 셔츠를 완전히 벗었고 안에 흰 티셔츠만 입고 있었습니다. 항상 완벽하게 빗질된 그의 머리는 땀으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로사는 모든 자기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녀 역시 더위에 지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유니폼 소매를 걷어 올리고 흰 앞치마를 임시 부채로 사용했습니다. 로사 아주머니, 가브리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젊은 가브리엘. 당신은요? 가브리엘은 괜찮다고 대답하려다 질문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하기 위해 멈췄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불편했습니다. 덥고 목마르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뭔가 다르게, 어떤 면에서는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덥고 목마르지만 좋은 의미로 이상하게 느껴져요. 로사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신이 아닌 척하는 것을 멈출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가면을 벗고 내면에 있는 진짜 자신을 보여줄 때요. 가브리엘은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난 이후로 젊은 사업가, 중요한 상속자, 부유하고 우월한 소년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는 단지 가브리엘, 겁에 질리고 호기심 많고 후회하고 배울 수 있는 10살 된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진짜 저를 좋아할까요? 그는 연약하게 물었습니다. 로사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가브리엘,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은 자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정직한 모습을 항상 더 좋아해요. 만약 그들이 좋아하지 않으면요?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평생 다른 사람인 척하며 살아갈지 결정해야 할 거예요. 가브리엘은 침묵하며 그 생각을 흡수했습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희미하고 멀었지만 분명히 밖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들었어요? 가브리엘은 빠르게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로사도 일어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네, 들었어요. 목소리 같아요. 가브리엘은 엘리베이터 문에 귀를 댔습니다. 그는 밖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확실했지만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격이 누구 있어요? 그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유리가 갇혔어요. 로사도 그와 함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엘리베이터에 2명이 갇혔어요. 몇 초 동안 밖의 목소리는 멈췄다가 더 크게 그리고 더 가까이 들렸습니다. 안에 누구 있나요? 한 남성의 목소리가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네,
가브리엘과 로사는 함께 소리쳤습니다. 1시간 넘게 갇혀 있었어요. 진정하세요. 저희가 꺼내드릴게요. 기술자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가브리엘은 로세게로 돌아섰고 그의 눈은 안도와 흥분으로 빛났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여기서 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가 로사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그만큼 흥분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거의 슬퍼 보였습니다. 로사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기쁘지 않아요? 로사는 웃었지만 그것은 우울한 미소였습니다. 기뻐요, 젊은 가브리엘. 물론 기쁘죠. 그냥 뭐예요? 하로우사는 계속하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당신은 부유하고 중요한 젊은 가브리엘로 돌아갈 거고 저는 그저 가정부로 돌아갈 거예요. 가브리엘은 그 말들에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그는 충동적으로 말했습니다. 로사는 친절하지만 약간의 회의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가브리엘 밖에는 당신의 평범한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친구들, 당신의 학교, 당신의 세상, 그리고 저는 제 세상이 있죠. 그것들은 매우 다른 세상이에요. 가브리엘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갇힌 것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가 발견했던 소중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주머니의 아이들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가브리엘은 로사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멈췄습니다. 그의 돈 외에 그가 가진 가치는 무엇입니까? 로사는 그의 내면의 갈등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 가브리엘, 여기서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은 매우 특별했어요. 당신은 저에게 당신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저는 당신에게 삶의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를 바라요. 보여주셨어요. 가브리엘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나갈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로사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그 교훈들을 당신과 함께 가져갈 거고 누가 알겠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죠. 밖에서는 소리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남성들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기 시작할게요. 밖에서 목소리가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울 수 있지만 문에서 떨어져 계세요. 가브리엘과 로사는 뒤쪽 벽에 기대며 물러섰습니다. 로사 아주머니, 가브리엘은 긴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가기 전에 아주머니께 한 가지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슨 일이죠, 젊은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깊은 숨을 쉬고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아주머니가 제 삶을 바꾸셨어요. 정말로요. 저는 아주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해요. 로사는 미소를 지었고 이번에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에요. 젊은 가브리엘. 그리고 저도 항상 당신을 존경심으로 대하겠다고 약속할게요. 당신은 그저 가정부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로사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젊은 가브리엘. 그것은 저에게 정말 큰 의미예요. 도구 소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가브리엘은 드릴 소리, 용접 소리, 기술적인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소리쳤습니다. 10초 안에 풀려날 겁니다. 가브리엘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안도감뿐만 아니라 불안감도 함께였습니다. 거기서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 그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시끄럽고 쇠가 긁히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마침내 활짝 열렸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작은 공간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가브리엘은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밖에는 적어도 6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명의 엘리베이터 기술자, 3명의 건물 유지보수 직원, 그리고 콘도미니엄 관리인인 안토니오 씨였습니다. 맙소스. 관리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가브리엘과 로사를 보고 외쳤습니다. 젊은 가브리엘, 정말 놀랐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필사적으로 찾고 계셨어요. 가브리엘은 복도의 불빛에 익숙해지기 위해 여러 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멈췄던 정확한 위치인 15층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어요? 그는 물었습니다. 거의 2시간요. 기술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탈수되었을 거예요. 물을 가져다 드릴게요. 로사는 가브리엘 바로 뒤에서 가방과 앞치마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피곤하고 땀을 흘렸지만 평소와 같은 품위 있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관리인은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로사, 괜찮아요? 원하면 오늘 집으로 가서 쉬어도 돼요. 제가 파트리시아 부인께 설명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안토니오 씨. 일할 수 있어요. 로사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 상호작용을 지켜보았고 가슴에 무언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로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즉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젊은 가브리엘. 관리인은 그에게 모든 주의를 집중하며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무실에 계시지만 제가 이미 당신을 찾았다고 연락했어요. 이제 올라오실 거예요. 마치 소환된 것처럼 로드리고 멘데스가 바로 그때 옆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흠잡을 데 없는 비싼 정장을 입은 그는 권위와 초조함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그는 아들에게로 빠르게 걸어가며 불렀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었어? 2시간 동안 너를 찾고 있었어. 가브리엘은 다가오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가 항상 느꼈던 감탄과 두려움의 조합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일정과 약속에 대해 매우 걱정하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엘리베이터에 갇혔었어요. 가브리엘은 설명했습니다. 로드리고는 아들을 바라보며 엉망진창인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구겨진 셔츠, 헝클어진 머리, 땀에 젖은 얼굴. 누구랑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가브리엘은 조용히 복도 한 구석으로 물러나 중요한 가족의 재회를 방해하지 않으려 했던 로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로사 아주머니랑요, 아버지.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로사 아주머니요. 로드리고는 로사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래. 중요한 건 네가 괜찮다는 거야. 자, 서둘러야 해. 회의가 이미 시작됐고 고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가브리엘은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괜찮은지, 갇혀서 무서웠는지조차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로드리고는 멈춰 서서 참을성 없게 가브리엘을 쳐다보았습니다. 네오, 괜찮잖아? 별일 아니었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 어서 와,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2시간의 괴로움 끝에 그와 아마도 아버지의 유일한 관심사는 놓쳐버린 사업 회의였습니다. 아버지, 가브리엘은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로사 아주머니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해요. 우리가 갇혀있는 동안 그녀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로드리고는 마치 그녀를 처음 보는 것처럼 로사를 빠르게 쳐다보았습니다. 아, 물론이지. 로사, 가브리엘을 돌봐줘서 고마워요. 이제 다시 일하러 가세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말도, 진정한 인정도, 그녀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도 없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고개를 숙이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지은 로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로드리고 씨. 젊은 가브리엘을 도와서 기뻤어요. 하지만 가브리엘은 로사의 눈에서 그를 찢어놓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저 가정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와 유일한 식사를 나누고 그를 위로하고 삶에 대한 그의 시각을 바꿔놓았던 현명하고 용감한 여인은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가브리엘, 어서 와. 로드리고는 이미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면서 재촉했습니다. 가브리엘은 로사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젊은 가브리엘, 우리의 대화를 기억하세요. 가브리엘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를 따라가기 시작했지만 몇 걸음 걷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 잠시만요. 그는 로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그녀의 손을 잡고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로사 아주머니, 진심으로 감사해요. 오늘 아주머니는 정말 놀라웠어요. 아주머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로사는 가브리엘의 공개적인 몸짓에 놀라고 감동받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젊은 가브리엘. 당신도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로드리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아들이 왜 그 가정부 때문에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브리엘,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어서 와. 가브리엘은 아버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지만 문이 닫힐 때까지 로사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단둘이 되자 로드리고는 가브리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 모든 연극은 뭐였어? 언제부터 네가 하인들을 그렇게 대해? 가브리엘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아버지, 로사 아주머니가 오늘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무서워할 때 그녀는 저를 진정시켜줬어요. 제가 배고파할 때 그녀는 자신의 음식을 저와 나누었어요. 그녀는 친절하고 용감했어요. 로드리고는 눈을 굴렸습니다. 가브리엘, 우리가 그녀에게 돈을 지불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필요할 때 너를 돌보라고. 그 모든 드라마를 할 필요는 없어.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감사였어요. 로드리고는 아들을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가브리엘의 목소리 톤에는 아침에는 없었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회의에 집중해야 해. 고객들 앞에서 제대로 행동할 거지? 가브리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로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지하층으로 계단을 올라가 청소용품을 찾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에게는 모든 것이 변했고 그는 로사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교훈들을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사업회의는 같은 건물 30층에 있는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가브리엘은 그 환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보다 더 비싼 마호가니 테이블, 이탈리아 가죽 의자, 그리고 도시의 정형을 볼 수 있는 거대한 방은 항상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버지 옆에서 방에 들어가면서 가브리엘은 모든 것을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로사의 가족과 같은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그 방에 쓴 돈만으로 1년 내내 살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신사분들, 로드리고는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던 3명의 정장 입은 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말씀드렸던 제 아들 가브리엘입니다. 남자들은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고 가브리엘은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준 대로 악수로 한 명씩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사업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기 위해 회의에 참여할 것입니다. 로드리고는 모두가 앉을 때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업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가브리엘이 나중에 마르티네스 씨라고 알게 된 남자 중 한 명이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로드리고. 일찍 시작할수록 좋아. 가브리엘, 내 아버지가 네가 이미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어. 가브리엘은 항상 그랬듯이 자동적으로 네라고 대답하려다 로사의 질문을 기억했습니다. 진짜 당신은 누구인가요? 젊은 가브리엘. 사실은 가브리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로드리고는 놀라움과 약간의 불편함이 섞인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가브리엘은 항상 겸손해요. 그는 빠르게 대답을 고치려 했습니다. 물론 그는 저와 함께 일할 거예요. 그건 가족의 전통이니까요. 회의는 남자들이 새로운 부동산 사업에 대해 논의하면서 1시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주의를 기울이려 애썼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로사와 그녀의 교훈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한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그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철거해야 합니다. 마르티네스 씨가 말했습니다. 한 아빕 가족 정도. 별일 아니에요. 어떻게요? 가브리엘은 대화를 끊고 물었습니다. 남자들은 그 갑작스러운 중단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니, 가브리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 20가족들, 그들을 거기서 내쫓으면 그들은 어디에 살게 될 거예요? 로드리고는 아들의 질문이 순진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가브리엘,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그들은 우리가 산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그들은 다른 곳을 찾아야 해. 가브리엘은 배가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로사와 그녀의 새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들의 집에서 쫓겨난다면? 하지만 아버지, 가브리엘은 밀어붙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갈 곳이 없다면요? 가브리엘, 로드리고는 경고하는 톤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제발 조용히 하고 지켜봐. 가브리엘은 회의의 나머지 시간 동안 침묵했지만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입 가족, 아마도 60명에서 80명의 사람들, 그와 같은 아이들, 로사와 같은 어머니들. 회의가 끝나고 남자들이 작별 인사를 하자 로드리고는 가브리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가브리엘, 오늘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고객들 앞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하다니. 가브리엘은 깊은 숨을 쉬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지 선택하는 것에 대한 로사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 가족들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로드리고는 그가 반항적인 10대와 거래하는 것처럼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브리엘, 사업의 세계는 동화가 아니야.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 하지만 그렇게 돌아가야 해요? 가브리엘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로드리고는 서류 정리를 멈추고 아들을 주의 깊게 쳐다보았습니다. 가브리엘, 이런 질문들은 어디서 오는 거야? 너는 전에는 이런 종류의 일에 관심이 없었잖아. 가브리엘은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특권 속에서 10년을 보낸 것보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2시간 동안 삶에 대해 더 많이 배웠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오늘 로사 아주머니와 우리가 갇혀있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가난한 것이 얼마나 힘든지, 집세를 낼지 아니면 음식을 살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새 아이와 함께 작은 집에 살면서 색연필을 살 돈조차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해줬어요. 로드리고는 눈을 굴렸습니다. 가브리엘, 슬픈 이야기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안 돼. 세상에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돕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가브리엘은 실망감과 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호화로운 방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가브리엘? 이 대화는 의미가 없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갖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 로사 아주머니도 열심히 일해요, 아버지. 그녀는 오늘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갸릅시에 여기에 도착하기 위해 3번의 교통수단을 갈아탔고 오후 5시까지 일할 거예요. 그런데도 겨우 생활비를 낼 수 있어요. 로드리고는 점점 더 커지는 낯선 표정으로 가브리엘을 쳐다보았습니다. 가브리엘, 너는 부적절한 대화에 영향을 받고 있어. 로사는 직원이야. 그녀는 그녀의 일을 하고 그녀의 월급을 받아. 그것은 공정한 관계야. 가브리엘은 로사의 월급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날 맸던 넥타이 값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는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로사 아주머니의 월급이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로드리고는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가브리엘, 그만. 너희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종류의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혼란스러워. 로사는 가정부야. 우리는 고용주야. 그녀는 그녀의 일을 해. 우리는 시장이 정한 것을 지불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 가브리엘은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아마도 처음으로 그를 영웅이나 따라야 할 본보기로 보지 않고 자신의 특권에 너무 익숙해져서 주변 사람들의 인간성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한 남자로 보았습니다. 아버지, 가브리엘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제 용돈으로 로사 아주머니의 월급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로드리고는 가브리엘이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처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가브리엘, 네 용돈은 네 물건을 사는 데 쓰라고 준 거지 직원들에게 나눠주라고 준 게 아니야. 가브리엘은 그의 한 달 용돈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보통 그것을 비디오 게임이나 먹지도 않는 간식에 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 달에 2,000헤알이나 필요 없어요. 저는 1,000헤알로 살 수 있고 1,000헤알을 로사 아주머니께 드릴 수 있어요. 로드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팡트웨이 가브리엘.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듣고 싶지 않아. 너는 오늘 겁에 질려서 혼란스러운 거야. 내일은 다르게 생각할 거야. 하지만 가브리엘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더라도 가브리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브리엘은 그의 삶에서 다른 어떤 날과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오전 6시였습니다. 그는 보통보다 1시간 일찍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그가 입던 비싼 교복 대신 단순한 옷, 청바지와 기본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로사는 항상 그렇듯이 6-7시에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깨어있고 싶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내려가서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 자신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지만 빵 2조각을 굽고 주스 한 잔을 따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먹으면서 그는 밤새도록 그의 마음속에서 짜냈던 계획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7시 정각에 그는 문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로사는 항상 그렇듯이
그녀의 가방을 들고 흠잡을 데 없는 남색 유니폼을 입고 서비스 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가브리엘. 그녀는 그가 그렇게 일찍 깨어있는 것에 놀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엘리베이터 때문에 악몽을 꾸지는 않으셨어요? 가브리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로사는 여전히 그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사 아주머니. 아니요, 악몽은 꾸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주머니와의 대화에 대해 생각하면서 잠들었어요. 로사는 서비스 공간의 옷걸이에 가방을 걸고 일을 시작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젊은 가브리엘.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죠. 그렇죠. 가브리엘은 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녀를 주방으로 따라갔습니다. 로사 아주머니, 할 이야기가 있어요. 로사는 청소용품 정리를 멈추고 주에 깊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죠, 젊은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깊은 숨을 쉬고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아주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로사는 의심스럽게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죠? 열어보세요. 로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고 그녀의 눈은 커졌습니다. 안에는 약 1000헤알의 지폐가 들어있었습니다. 젊은 가브리엘, 이게 뭐죠?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이번 달 제 용돈의 절반이에요. 가브리엘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달 이럴 거예요. 로사는 힘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젊은 가브리엘, 저는 당신의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가브리엘은 이미 이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로사 아주머니, 어제 저에게 했던 말 기억하세요? 누군가 친절하게 무언가를 제안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로사는 몇 초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가브리엘, 이것은 달라요. 이것은 너무 많은 돈이에요. 저에게는 아니에요. 가브리엘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제 용돈의 절반일 뿐이에요. 하지만 아주머니에게는 아이들의 학용품, 아플 때 약 또는 식탁에 더 좋은 음식을 의미할 수 있어요. 로사는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 가브리엘, 당신은 매우 친절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굳은 살 박힌 손을 잡았습니다. 로사 아주머니, 어제 제가 배고플 때 아주머니는 당신의 음식을 저와 나누셨어요. 제가 무서워할 때 아주머니는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그 어떤 사람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삶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저도 아주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하게 해주세요. 로사는 그녀 앞에 있는 10살 된 소년을 바라보았고 전날에는 없었던 성숙함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이것을 아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단 1초만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 돈이에요, 로사 아주머니. 제 용돈이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로사는 그녀의 손을 태울 것처럼 봉투를 들고 계속 망설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알게 되면요? 제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해요? 그들은 알지 못할 거예요. 가브리엘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알게 된다고 해도 제가 제 아이디어였다고 설명할게요. 아주머니는 이것 때문에 직장을 잃지 않을 거예요. 로사는 돈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2000 힐. 그것은 그녀의 한 달 월급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녀는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는 페드로를 위해 새 신발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나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영어 수업료를 낼 수 있었고 가족의 빠듯한 예산을 조금이나마 여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가브리엘,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몇 초 동안 질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엘리베이터에서 아주머니는 저에게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는 사람들, 나쁜 대접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로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 가브리엘,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어제 당신은 저를 상처 입힌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오늘은 저를 돕고 싶어 여기에 있어요. 당신은 매우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럼 받아주실 거예요? 가브리엘은 희망에 차서 물었습니다. 로사는 봉투를 바라보고 가브리엘을 바라보고 다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받을게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만약 부모님이 알아차리고 화를 내시면 논쟁 없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가브리엘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로사는 봉투를 유니폼 주머니에 넣고 가브리엘을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애정으로 가득 찬 꽉 차고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젊은 가브리엘.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가브리엘은 그 포옹을 돌려주었고 그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로드리고가 일을 하기 위해 옷을 입은 채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보고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아들이 가정부와 포옹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 무슨 일이야? 그는 의심스러운 톤으로 물었습니다. 가브리엘과 로사는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로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가브리엘은 자연스럽게 들리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로사 아주머니께 다시 감사하고 있었어요. 로드리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가브리엘, 이런 집착은 그만둬야 해. 로사는 다른 직원들이 할 일을 한 거야. 매번 감사할 필요는 없어. 가브리엘은 가슴에서 짜증이 커지는 것을 느꼈지만 자신을 침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로드리고는 로사에게로 향했습니다. 로사 커피 준비됐어요? 네, 로드리고 씨. 이제 막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녀는 빠르게 일로 돌아가며 대답했습니다. 로드리고는 부엌을 나갔고 가브리엘은 로사가 커피를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랬듯이 효율적으로 일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전날에는 없었던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로드리고에게 식당에서 커피를 대접했을 때 가브리엘은 그녀가 다르게 웃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항상 짓던 예의 바른 미소가 아니라 진정한 친절함을 받은 사람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는 로사가 그에게 보여주었던 종류의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보는 사람, 그의 특권을 선을 행하는데 사용하는 사람, 진정한 부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그의 말을 지켰습니다. 매달 조용히 그는 그의 용돈의 절반을 로사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를 대하는 그의 방식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가브리엘은 직접 로사에게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이들, 그녀의 주말은 어땠는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로사는 처음에 그 관심에 놀랐지만 그 소년의 진심 어린 친절에 익숙해졌습니다. 매달 추가된 1000헤알은 가브리엘이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로사 가족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미겔은 대학 예비 과정에 필요한 책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나는 그녀가 꿈꾸던 영어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페드로는 새 색연필 상자와 좋은 품질의 그림 종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로사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돈이 달 말까지 충분할지 걱정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은 그의 특권적인 삶의 다른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낭비하는 것을 멈췄고 그가 받는 선물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으며 심지어 그의 학교 친구들을 대하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덜 특권적인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구는 친구를 보았을 때 공격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로사에게서 배운 지혜로 모두를 존엄과 존경으로 대하며 개입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로드리고는 가끔 파트리시아에게 가브리엘이 다르다고 더 성숙해졌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소년의 자연스러운 성장으로 돌렸습니다. 그 목요일 아침 엘리베이터 사건 이후 석 달이 지난 날 특별한 일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다가 부엌에서 높아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평소보다 더 높은 톤으로 말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로사, 당신과 할 이야기가 있어요. 가브리엘은 부엌 문으로 조용히 다가갔고 대화를 들었습니다. 네, 로드리고 씨. 무슨 일 있으세요? 로사는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돈에 대해 알게 됐어요. 가브리엘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용돈에 대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슨 돈이요, 사장님? 로사가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그가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배신했습니다. 로사, 모른 척하지 말아요. 저는 가브리엘이 매달 당신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아주 많은 돈을요?
몇 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로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드리고 씨,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10살짜리 아이의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요. 로드리고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가브리엘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로사가 그 때문에 해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깊은 숨을 쉬고 모든 책임을 지기로 결심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로드리고와 로사는 그에게로 돌아섰고 둘 다 놀랐습니다. 가브리엘 네 방으로 돌아가. 이것은 어른들 대화야. 로드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이것은 저에 관한 것이기도 해요. 제가 로사 아주머니께 돈을 드렸어요. 제 생각이었어요. 로드리고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가브리엘, 너는 네가 하는 일을 이해 못해. 이건 조종이야. 그녀가 너를 이용하고 있어. 그녀는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았어요. 가브리엘은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저는 제가 돕고 싶어서 돈을 드렸어요. 가브리엘, 너는 아이야. 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가브리엘은 지난 석 달의 모든 좌절이 폭발하듯 대답했습니다. 저는 로사 아주머니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고도 겨우 생활비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요. 저는 제가 바보 같은 것에 돈을 쓰기 위해 2,000헤아를 받는 동안 그녀는 새아이를 부양하기에 빠듯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로드리고는 아들의 대답에 강렬함에 놀라 침묵했습니다. 가브리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제 말을 들으셔야 해요. 가브리엘은 계속했습니다. 로사 아주머니는 저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녀는 여러 번 돈을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녀는 제가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저에게 중요하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로사는 그 토론을 조용히 지켜보았고 가브리엘에 대한 자부심과 직장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가브리엘, 로드리고는 권위를 되찾으려 하며 말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다닐 수는 없어. 이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거야. 아버지, 위험한 선례가 뭔지 알고 싶으세요? 가브리엘은 놀라운 성숙함으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으로만 가치를 매긴다고 생각하며 제가 잘하는 것이 위험한 선례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간성을 보지 못하는 어른이 되는 것이요? 로드리고는 잠시 동안 침묵하며 아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가브리엘은 계속했습니다. 바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로사 아주머니와 함께 갇혀 있었을 때 저는 그녀가 제가 아는 가장 용감하고 친절한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그녀에게 잔인하게 굴었을 때도 그녀는 가진 유일한 음식을 저와 나누었어요. 가브리엘은 눈에 눈물이 고인 로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로사 아주머니는 사람의 가치가 그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아버지. 그녀는 근면하고 정직하고 용감하고 제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도 항상 친절한 미소와 다정한 말을 건네줘요. 로드리고는 로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진정으로 바라본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가브리엘은 이제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그저 직원으로만 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누군가가 가치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부엌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로드리고는 가브리엘과 로사를 번갈아 바라보며 분명히 상충되는 생각들과 씨름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사,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집에서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면 미안해요. 로사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헌신적이며 제가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로드리고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내가 올라. 많은 면에서 나는 너무 많은 일과 너무 많은 돈 속에서 길을 잃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너에게 가르치는 것을 잊었어. 가브리엘은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부터 로드리고는 발표했습니다. 로사, 당신은 월급의 50%를 인상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브리엘, 내 용돈의 절반을 네가 돕고 싶은 사람에게 계속 줄 수 있어. 사실 네가 혼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자랑스러워. 로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로드리고 씨,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 로드리고는
로사에게 다가가서 처음으로 존경의 악수를 건넸습니다. 로사, 우리 가족을 잘 돌봐주고 내 아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로사는 감동에 젖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브리엘은 그 장면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복의 미소가 아니라 성취의 미소였습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해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로사 아주머니, 그거 아세요?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말이 맞았어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요. 무슨 뜻이에요, 젊은 가브리엘? 그녀는 눈물 속에서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엘리베이터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사람의 인격이 그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고 했어요. 가브리엘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다시 로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제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발견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사람이 변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로사는 미소를 지으며 가브리엘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로드리고는 그 장면에 부적절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 소년이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배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가진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 측정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호화로운 아파트에 부엌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온 세 명의 사람들은 결국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인간성을 보고 소중히 여기는 능력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로사가 항상 알았듯이 엘리베이터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사람의 인격이 그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